네, 이제 저희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인 5시 50분에 마칠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발표하신 전현무 실장님을 제외하고, 예,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미래전략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키오스트 유주영 대외협력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선영 산학연구기획부장님 모셨습니다. 그 우선 저희가 5개 국가의 국내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공통점 그리고 각각의 특성, 차이점, 저희가 배울 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우선 세 분께 저희가 발표한 내용 플러스 이제 평소 생각하시던 그런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어떤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지역 사회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모두 발언을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종합 토론에 이제 세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인권 장하용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 장하용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미래전략실장을 임명받으면서 실제 이제 우리 부산 또 해양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더욱더 해양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해양의 다양한 이슈들을 실제 지역과 또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반영하라는 뜻에서 이제 제가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오늘 주제 이제 해양 산업 어떤 클러스터라는 주제를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지금 마음이 조금 먹먹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그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예, 목도 메이네요. 예,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연구자들 특히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클러스터입니다. 결국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다양한 그 전략과 또 어, 성과가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러 그 발표 특히 어, 제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도 이런 클러스터의 내용들을 그 해외 사례들을 직접 그 해외 연사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자니 10여 년이 지난 저희 그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이제 동삼 해양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나 특히 아무래도 이제 미래 전략실을 이제 맡다 보니까 이제 부산의 어떤 또 실행 전략과 아까 여러 질문들 가운데 지자체의 어떤 그 전략 방향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특히 이제 부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반성이 되면서 좀 마음이 좀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그 국내외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예. 잘 아시다시피 루시아 시인의 이제 대표작인데요. 우리가 그 부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요 이슈들이 그 또 아시다시피 트라이포트였는데요. 이 트라이포트의 지금 맹점 중에 하나가 항만, 공항, 철도가 모여 있으면 그냥 트라이포트가 형성되고 비적인 점을 가지고 복합 운송 체계들을 만들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이 부분들을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점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근래에 이제 또 저희의 연구 주제였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이미 여러 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동안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실마리를 또 찾을 수 있어서 오늘 여러 많은 숙제들 때문에 또 마음이 먹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행인 부분은
우리 또 그 오늘 자장 맡고 계신 김민수 본부장님이나 전영무 실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미 해오셨고, 이것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제가 부산시 차원에서 시책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찾아가는 어떤 큰 숙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면서도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우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지금 그 마지막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어 아무래도 짜다 보면은 큰 어떤 그 전략과 큰 성과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로행잉 프루트처럼 어떻게 보면 빨리 또 그리고 좀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2년 전에 이제 저기 부산시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또 맡았던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이 클러스터의 이전과 그다음에 클러스터화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 그 당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 어떤 기관장 또 실무 차원의 어떤 회의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어떤 본격적인 어떤 그런 그 성과들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시해서 이 부분을 잘 못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은 뭐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특히 지금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연구가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들에 대한 지금 물론 여러 불확실성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이 오늘 좀 제안이 되었던 그 해양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여러 또 전략들 그리고 우리 그 뭐 여러 해외 사례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국내 특히 이제 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우리 부산에 있는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좀 맞는 어떤 전략 그리고 법적인 어떤 그 체계를 마련해서 실행력을 좀 갖추는데 좀 이 부분을 다 급히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가 오늘 저에게 와서 상당히 오늘 뜻깊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빨리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그 일단 그 저도 좀 돌아가서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계획을 하고 빨리 좀 한번 이 부분들을 이번 그 컨퍼런스 정책 제안 이 그 컨퍼런스 통해서 좀 나온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또 좀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래 전략 실장을 이제 맡게 되셔서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로우 행잉 플루트 같이 좀 바로 좀 먼저 저희가 딸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어떤 진행하자는 말씀이 인상 깊었고요. 예, 다음 저희 키오스트 유주영 대외협력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모임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전영모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혁신 클러스터와 산업 클러스터의 구분 내지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좀 쉬웠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모여 있는 동삼동 혁신 클러스터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저희 키오스트가 해양 과학 쪽이다 보니까 이 산업하고는 아직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거는 캐나다 사례랑 프랑스 사례인데요. 주로 혁신 클러스터랑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도 해양 바이오라든지 이런 뭐 과학기술과 다 관련이 되지만 특히 이 캐나다랑 프랑스가 관심이 많았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캐나다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가 리모트 센싱과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 기술.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원래 전공이 원격 탐사라
이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관심을 갖고 봤고요. 물론 캐나다에서 선박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제가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캐나다와 프랑스의 두 발표의 공통점은 뭐냐면 해양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오션텍,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해양을 하는 거지, 아직도 국민들은 해양하면 조금 힘든 일, 뭐 바다에서 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4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첨단화될 수 있는데 이런 첨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첨단이긴 하지만 필요에 맞는 적정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국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글로벌한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어느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핵심 키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 사례를 보면서 공통점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장기적 비전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와서 지금 뭐 이쪽으로 모인 지가 길게는 10년, 짧게는 뭐 7년 정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액티브하게 일을 안 했었죠. 왜 안 했을까를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고민했는데 그것 또한 그 전영모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구심점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가 잘 되면 그럼 누가 이익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인구 소멸이라든지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인력들을 잡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부산시에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중물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차근차근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클러스터 모였다고 그냥 기관별로 모여서 협의체 1년에 뭐 서너 번 하고 이래 갖고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아예 조직을 하나 만들고 그 조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프랑스 발표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공존한다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저희가 이 클러스터에 지금 여러 기관이 모여 있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참여를 우리가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하려면 동삼 혁신 클러스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다시 또 더 큰 클러스터가 있고 우리가 겨울에 레이어링 한다고 해서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처럼 클러스터도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결국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할 일이 되게 많고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마지막에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고, 예, 그러기 위해선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캐나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제안 몇 가지 해주신 일단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특히 부산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니 부산시에 대한 부산시에서 좀 특별히 지원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조직의 기관이 필요하고 이제 산학연 어떤 생태계, 특히 대기업까지 들어와서 어떤 생태계를 키우고 그리고 클러스터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랑스 사회는 트윈 클러스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다양하게 좋은 어떤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유선영 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앉아 계시는 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필드에서 일을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막연하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고 그림을 좀 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일단 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의 기술을 그러니까 기업한테 전달을 해서 기술 창업을 하거나 기술 이전을 해서 사업화를 실현하는 것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일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기술 지주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의 기술을 직접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일을 하면 그 기업들을 키워가는 과정 중에서 좀 저희가 힘들었던 거, 좀 하기 이제 어려웠던 분야들이 이 해양 클러스터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업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클러스터 기관장 협의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최초에는 1년에 한 번 했었고요.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해서 의견을 고려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산재된 일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경향이 있지만 좀 어려웠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여기는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연 부산이 해양의 도시가 맞을까라는 것들이 기업이 스타트업이 가진 불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해양 도시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좀 일원화돼 있고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해양이지만 뭐 항만도 있고 다 선박도 있고 있지만 과연 뭐 지자체에 갔을 때 나 이런 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 부서에 가보세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돌다 보니 새로운 스타트업이 했을 때는 창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걸 인증받기 힘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혁신 클러스터 융합 캠퍼스 사업이라는 걸 따서 저희 키오스트랑 협업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서 키오스트의 해양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하고 해양조사연구원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그쪽에 되는 기업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부산에서 좀 계속 정주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존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던 상황인데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저희 지역에 보면 대학도 뭐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라고 해서 해양 쪽 관련된 대학이 있고 키오스트라고 해서 정출연에 해당하는 연구원이 있고 KMI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게 있다라면 거의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기관들 이외에도 조사원도 있고 연수원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조직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해양 산업에 대한 저희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해서 일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유입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또 영도라고 하는 구간이 바다에 인접되어 있는 거라서 해양의 실증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할 수 있는 어업이든 수산물이든 다 할 수 있는 지리적 구조가 있는데 이걸 굳이 외부에서 찾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던져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장하용 위원님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좀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물론 항상 넣지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걸 하는 거에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어떤 걸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국가의 사례들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거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낮은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창업을 하고 성과를 보면서 그 기업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해왔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의 추진력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 기관의 추진력이 아닐까 해서 조금 제안을 드려보는 거는, 키오스트도 그렇고 KMI도 그렇고 사업화에 이제는 관심이 많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든 그런 부서들이 어느 정도는 지원할 의향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또 펀드를 해서 저희 쪽에 뭐 4천억 펀드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더 들어오는 상태라고 하니, 그거의 대표적인 선수로 해양 기업, 해양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이 해양 클러스터가 성장할 수 있고 저희가 해양 수도로 부산이 다시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의 기관에 공동 TLO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업화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부서를 만들어서 스타트해 보면 어떨까? 그 대표적인 걸로 해양 데이터라고 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있는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과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정책들, 그리고 공간이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키오스트,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자가 있는 대학과 연결해서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평소의 소망을 담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아니,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이 해양도시가 맞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맞다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은 전담화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그게 뭐 기관 연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가도 되고 어쨌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산시와 관련된 부분 아마 장화용 박사님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해양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전영모 실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하효 박사님께 다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부산시 특히 이제 미래 전략실장으로서 무게감을 느끼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전용호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최초 서두 발언은 이제 제 연구자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생산적인 어떤 논의를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부산시 입장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좀 더 그 논의가 좀 생산적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좀 발언 기회를 요청하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자장님께서 딱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산이 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어떤 고민들을 했었냐면 2019년도에 부산 항만수산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려고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연구들을 해서 거의 목전에까지 다다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오거돈 시장 시절이었고요. 그 공약 사항으로까지 접목이 되어서 저희 그 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어쨌든 그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쉽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항이 더 진행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 해서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이제 접어진 건 아니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라고 하는 어떤 이슈들을 풀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유재훈 본부장님이나 유선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은 정교화된 어떤 전담 조직, 그리고 예산, 그리고 법적 체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결국 다시 이제 2019년도에 했던
항만수산산업 그 진흥원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특화된 해양산업 그 기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제 시작돼야 될 어떤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한 1,000억 정도의 어떤 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희도 그 외부 기관을 통해서 다행히 살펴보니 뭐 생산 유발이 한 679억 원, 부가가치가 한 363억 원, 취업 유발도 한 750명 정도 된다.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어떤 그 체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참석한 우리 전문가분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당시 이제 너무 크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펀드도 만들고 조직도 크게 만들어서 또 결국 디테일 악마가 있다고 그 지금 부산에 있는 여러 그 공공기관들, 그다음 산하기관들의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큰 조직을 한번 만들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큰 이슈를 던져주는 것은 작게 시작하고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라는 단계적인 어떤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 조금 그런 그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고, 그러나 좀 빨리 실행할 수 있고 또 좀 여러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나가기 위한 좀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오늘 이 계기가 되어서 좀 같이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산시 입장, 그리고 부산이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예,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아주 명언을 또 해주셨는데 그 어쨌든 저희가 논의되는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해서 좀 부산시에 좀 전달을 해서 정말로 뭐 작게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모 실장님. 예, 일단 뭐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9년, 18년 이제 제가 코브 다니고 폴메를 갖고 오면서 이제 보면서 노래 다니면서 어, 시작했던 연구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고군분투였습니다. 저도 원래 클러스터 전문가도 아니었고 보면서 그 왜냐면서 부산시랑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도 막 답답하고 혼자 낑낑거리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아군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도 제가 19년에 처음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개념을 갖고 부산시에 갔을 때 당시 부산시 해양산업팀장님이 아 우리 이미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이제 그 진흥원인데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었던 게 분명히 맞았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자 퍼실리테이팅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온갖 기관들 다 모아서 하시겠다면서 K마저도 당연히 들어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후로 산업팀장님 바뀌시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저희도 이런 콜라스레이트 조직에 대해서 이미 몇 번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작년 말에도 부산시장님이 박경지 선생님이 저희 KMI 왔을 때 협동 협동 스타 협동 스타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은 너무 커요. 나중에 너무 크고 일단은 작은 조직부터 시작해서 말씀한 대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낮은 과일부터 할 수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확산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올해 그래서 퍼실리테이팅을 처음에는 숫다가 내가 해봐야지 하고 올해 내년 했는데 이 KMI 정책 연구자의 한계가 디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제가 AI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클러스 자체의 디베이트 안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책을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저희가 실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 단장님이 분명히 오셨으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 판과 그림은 저희가 그릴 테니 플레이어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제가 오늘 느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제안했던 게 뭐 재단 뭐 센터를 찾는데 제가 오늘 잡은 거는 협회입니다.
화폐를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저는 뭐 사회적 기업, 재단, 뭐 사단법인 온갖 조직을 다 생각해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조직 물어본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OTCNS도 사실은 아까 사실은 협회거든요. 그리고 폴메르 협회고 협회가 모여서 시작하다가 이게 동시에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 오늘 장 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김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얼른 일을 저지를 테니까 그 화폐부터 조그맣게 작은 조직, 약간 유연한 조직부터 시작해서 좀 작게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간의 어려움 토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형과 그림을 짜자라는 아주 도전적인 KMI가 짜겠다라는 도전적인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작은 조직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씀까지 좋은 말씀이었고요. 아마 오늘 이 그 좌담회를 정리하는 아마 발언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5시 50분입니다. 아마 플로어에서도 뭐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시간을 여기서 멈추고 저도 한 장 정도 질문을 던지고자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하나도 못 던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처음의 그런 스타트 라인에 섰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국내외 사례와 정책 제안 자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